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이현옥입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학생 설계 전공, 학생은 무엇이 어렵고 교수자는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가입니다. 이 발표는 저 혼자가 아니라 5명의 연구자가 함께 했습니다. 이화여대 최규리 교수님, 강원연구원 오윤정 연구위원님, 한국교육개발원 민윤경 연구위원님, 그리고 한성대학교 장지영 교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먼저 이 발표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대학교 자유전공학부는 2023년도부터 학생설계 전공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기생이 3학년, 2기생이 2학년, 3기생이 1학년으로 재학 중입니다. 제도 도입 3년차에 이제 접어들면서 다양한 운영상의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에 글로컬 30 사업의 일환으로 학생설계 전공 운영 개선을 위한 지도체계 분석과 교수자 지원 모델 개발 연구를 최규리 교수님과 연구위원님들께 의뢰하여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구 초기 분석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발표 순서입니다. 본격적인 연구 내용에 앞서 첫 번째로 강원대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학생 설계 전공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강원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 설계 전공을 운영하는 모든 대학의 공통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대 학생설계 전공 운영 구조입니다. 앞서서 옥천 학생이 아주 잘 이제 설명을 해 주었는데요.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 학생설계 전공형을 선택한 학생들은 4년간 자유전공학부 소속을 유지하면서 자신만의 융합 전공을 설계해서 이수하게 됩니다. 매년 최대 20명을 선발을 합니다. 학생설계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은 기존 학과에 없는 여러 학문 분야를 융합한 전공을 직접 설계해서 이수합니다. 전공 현황과 학생 현황입니다. 현재 총 17개 전공이 운영 중이며 경영학사, 공학사, 문학사, 체육학사, 행정학사 등 다양한 학위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 현황을 보면 1기가 9명, 2기가 9명 재학 중입니다. 3기 학생은 올해 선발돼서 아마도 8명 학생이 학생설계 전공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년 자유전공학부 학생의 한 10% 내외가 학생설계 전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크지 않지만 강원대 이제 기존 개별 학과로 진학하는 그 비율에 비교하면 꽤 높은 비율입니다. 이런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가 이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인 학생들이 보통 선택하게 됩니다. 학생들의 전공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후배 이음 프로그램으로 멘토 멘티를 매칭하고 브라운백 미팅으로 전공 탐색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비전 탐방 원정대를 통해서 기업, 기관 탐방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컬 패스파인더로 해외 글로벌 기업 방문도 지원합니다. 융합 학생 설계 전공 공모전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의 전공 정보 부족이나 설계의 막연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충분한지는 연구를 통해 탐색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편성 폼이 편성 교과목입니다. 한 가지 강원대 학생설계 전공의 특징점은 졸업 이수 학점입니다. 강원대 이제 학생설계 전공의 졸업 학점은 120학점으로 일반적으로 130학점보다 10학점이 낮습니다. 적습니다. 이는 의도적인 설계입니다. 학생설계 전공 학생들은 여러 학과의 교과목을 융합해서 이수해야 하므로 선수 과목을 추가로 학습하거나 분야 간 연결고리를 스스로 만들어 가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담을 고려해서 이수 학점을 낮추었고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여유를 주고자 했습니다. 또한 명확한 진로 목표를 가진 학생들에게 조기 졸업의 기회도 열어두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자유전공 학부에서는 학생 설계 전공자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융합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학년별 필수 교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학년 때는 주제탐구 세미나,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론, 3학년 때는 인문학과 과학의 쟁점, 4학년 때는 창업 및 미래 설계를 이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강원대의 학생설계 전공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최규리 교수님께서 다음 내용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화여대 최규리라고 합니다. 학생 설계 전공이 뭔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이렇게 2개 이상의 학과라던가 아니면 학문 분야를 융합해서 이렇게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을 만나보고요. 저희는 이 학생 설계 전공들이 학생들에게 어떤 성취를 가져오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연구를 담아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요. 학생 설계 전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반부에 이제 강순희 교수님께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급변하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대학 교육, 고등교육이 바뀔 수밖에 없는 변화의 시대를 맞았고요. 이 학생 설계 전공이 이제 법적으로 1997년에 법 개정으로 이제 근거가 마련되고요. 그 다음에 1998년 서강대에서 최초로 승인된 이후에 많은 대학에서 이루어져 왔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교육부의 지침하고 맞물려서 많은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이제 자유전공학부 기반으로 시행됐는데, 최근에 나와 있는 학생 설계 전공의 사례들을 좀 보시면은요, 문학사, 이학사, 공학사가 이렇게 골고루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연세대 RC 제도도 말씀을 잘 해주셨었는데요. 한동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96년에 최초의 무학과 무전공 선발을 통해 가지고 창의융합교육원에서 지금 현재 학생설계 융합 전공을 지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RC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또 잘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게 학생설계 전공을 유지하고 있는 학교들을 좀 찾아다니면서 봤더니 이 학교의 문화에 따라서 너무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학생의 어려움들은 다 똑같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찾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게 제가 뒤로 가는 거를 계속 앞으로 보냈군요. 뒤로 가는 거를 좀 보시면은요. 이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크랜튼 대학에서 트랙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5개의 융합 트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선택을 해서 지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한 가지 트랙, 정말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설계할 수 있는 트랙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아무래도 교수님들이 이렇게 융합적으로 만들어낸 교과 과정을 따라가는 경우들을 많이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도입한 이런 건국대, 고려대 여러 대학에서 도입을 하고 있는데, 내용들을 보시면은 대체로 3개 그 전공을 융합해서 나타날 수 있게끔 하거나, 아니면은 학점을 최소로 했을 때는 주전공하고 겹치지 않게 하거나, 주전공을 만약에 학점이 조금 높을 때는 주전공하고 중복으로 인정을 하게 해주거나 해서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자기설계공학이라고 해서 공대가 개편되면서 이렇게 글로벌 융합학부랑 공학학부랑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설계 전공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대나 영남대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이제 학생들이 전공 과목들을 융합해 갖고 만들어낼 수 있게끔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전남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3개 이상의 학과를 융합해서 학생들이 만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자기설계 전공의 트랙을 정하는 데 있어서 융합적이어야 하면서 기존의 학과라는 제외한 그런 형태로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공통점으로 저희가 좀 찾아보면요, 학문적 측면에서 보면 정말 융합한 그러한 것들이 있고요, 혹은 다전공 형태로 나타나는 그러한 유형들이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 주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자기가 정말 실제적으로 설계를 하는 그러한 유형이 있는가 하면 트랙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유형들도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행 연구를 통해서 먼저 성과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학생들이 이 학생 설계 전공을 하면 아까 옥채은 학생이 너무나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배우는 즐거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공의 특수성과 역량이 강화되는 것에 있어서 학생들이 너무 큰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결과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오늘날 고등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창의 인재 양성이라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방안으로 이 학생 설계 전공이 많이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학생 설계 전공의 어려움은 뭐냐라는 것을 선행 연구에서 먼저 좀 찾아보면은요. 일단 기초 소양의 부족이라던가 학문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어려운 이러한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학과에 들어가서 전공을 선택해서 듣다 보니까 좀 소외감도 느끼고요. 학생들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소속감이 약해지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행정적인 어려움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공감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반 전공 위주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체제에서 이러한 자율성 전공이라든가 학생 설계 전공을 위한 학생들을 위한 그러한 교과목을 일일이 승인받거나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취업 및 진로에 있어서도 아까 목채은 학생이 불안감 이러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걱정임과 동시에 또한 도전을 주면서 학생들에게 성취감을 주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만난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라고 했더니 수강 신청 어렵고 지도교수 찾는 거 어렵고 이러한 공통적인 의견들 다 있었고요. 그중에서 첫 번째로 나타났던 게 전공을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에서 매우 제한적이고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줬습니다. 내가 직접 설계하고자 하면 교육과정을 다 훑어보고 어떠한 강좌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는 것조차 너무나 힘든 과정이었고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다 설계해가는 이러한 과정들이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학위를 내가 뭘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불안함도 있었고요. 사회적, 내가 앞으로 나갔을 때 이러한 것들이 사회에서 얼마만큼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불안감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학생들한테 그러면 뭐가 가장 도움이 됐냐 이러한 것들을 물었을 때 학생들은요. 첫 번째가 지도교수님의 상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원이었습니다. 지금 강원대의 경우에도 굉장히 지원이 잘 체계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진로와 적성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학생 설계 전공은 이 교수님과 학생 간의 관계가 아무래도 일반적인 대학의 학부에서 느낄 수 있는 교수와 학생의 관계는 아니라는 점을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정말 정서적인 거리감도 굉장히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었고요. 때로는 엄마처럼 때로는 아빠처럼 이렇게 지도하는 지도 교수님들이 헌신과 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공을 탐색할 수가 있었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나의 적성을 탐색해서 한쪽은 사회가 원하는 전공을 하고 한쪽은 내가 정말 머리가 원하는 것과 가슴이 원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학생들이 그러한 선택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뭘 해줬으면 좋겠냐라고 물었을 때요. 학생들이 전공 박람회를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공에 대한 탐색의 기회가 학생들에게 좀 더 주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전공 박람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 설계 전공을 지금 아마 하에 나갈 학생과 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학생 설계 전공의 방점은 주도성에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교수님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융합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지만 내가 스스로 해봤다는 이 주도성이 굉장히 이 학생 설계 전공에 있어서 중요한 점이 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러한 학생들이 모여있는 이 특성들을 잘 살린 이러한 학술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학생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거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이런 것도 찾아가는 것들 속에서 내가 서로 이야기하는 오늘 같은 포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라운드 테이블 형태의 이런 형태들로 학술제가 이루어지거나 정말 어느 공간에 가면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마련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
학생들이 좀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생 설계 전공 이수를 위해서 또 명확한 안내라던가 유연한 운영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학생들에게 보다 내가 이 전공을 이수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은 그럼 어떠냐? 교수자의 역할을 이제 크게 네 가지로 좀 찾아봤는데요. 일단은 전공을 설계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도 그리고 상담을 진행을 하시죠. 그리고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학업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학제 자문단을 구성하셔서 학생들의 전공을 탐색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행정이라던가 아니면은 아카데믹 어드바이저라던가 아니면 코디네이터나 이렇게 전문 지도 인력과의 협업을 얼마든지 기꺼이 하고 계신 교수님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교수자가 비단 지도 교수는 학사 지도를 하고 계시는 지도 교수님뿐만이 아니라 전공 교수님도 계시죠. 그리고 아카데믹 어드바이저도 따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학생 설계 전공은 한 사람의 교수가 헌신하는 구조라기보다는 보다 많은 지원 속에서 이렇게 어드바이저의 지속적인 지원과 지도 교수의 학문적 깊이를 함께 지도하는 것이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을 좀 분담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지 않는다면 교수님들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 교수님들이 정말 다음번에 보시면은요, 보상 없는 업무 부담. 이게 정말 기꺼이 지금 학생들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거기서 보람을 느끼시면서 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제 상담과 학생들에게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냐라고 했을 때 학생들에게 문제를 계속해서 던져준다는 거죠. 너의 적성이 그게 맞는지 엄마 아빠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찾아갈 수 있게끔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상담하고 조언하는 과정 속에서 이 학생이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어떻게 네트워킹을 구성하면 좋으냐, 선배도 연결해주고 지도 교수님도 연결해주고 이렇게 많은 상담과 지도 속에서 학생들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교수님들은 정말 많은 업무를 부담하시면서 기꺼이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지원을 해줄 것인가를 좀 연구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지원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아무래도 단계적으로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이미 각 학교에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학교의 문화와 맞물려서 이게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이런 특수한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입문 단계에서는요. 학생들이 1학년의 학생들이 진로가 불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는 전공 세미나던가 아까 연대의 사례에서도 봤지만 이런 브릿지, 이러한 커리어 브릿지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공을 직접 설계할 때는요, 이러한 설계의 막연함을 좀 풀어줄 수 있도록 제한성을 컨설팅 한다거나 강원대의 공모전도 굉장히 좋은 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수를 할 때도 이게 끊임없이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학생들은 동료의 네트워킹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내가 이 시기엔 뭘 해야 돼? 너는 어디서 했니? 이러한 것들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러한 것들. 그래서 아까 공간이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학생들이 마음 편하게 만나서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의논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도 좀 더 마련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기적인 학술제라던가 아니면 심포지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수 요건을 충족해서 학생들이 마음껏 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사후 관리도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아무래도 선후배의 관계도 중요하고요. 아까 옥채연 학생이 추천할 거냐라고 했어요. 기꺼이 추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만난 모든 학생들이 기꺼이 추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봤을 때는 성취감과 만족감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만큼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성장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나도 공헌하겠다라는 것들이 기꺼이 공헌하겠다라는 내가 후배들을 위해서 와서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줬는데 이렇게 졸업생 네트워킹이 중요한 이유는 좋은 사례들을 만들어서 이 학생들에게 앞으로 내가 나아갈 미래가 어떤지 꿈꿀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졸업을 하고 나면은 이게 교수님하고의 네트워킹이 좀 될 수 있지만 학생들이 그 선배들에게 연락처를 받는다거나 이런 개인정보에 대해서 닫혀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더 아카이빙화돼서 학생들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요, 일단 사회적인 인식 개선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이 좀 변화되고 이러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좀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이러한 사회성을 키우고 지역 현안을 발굴해서 이러한 것들을 프로젝트화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좀 더 이런 인식 개선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부 교수님들의 헌신이 아니라 정말 학생 설계 전공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센티브를 어떤 걸 줘야 될 것이냐, 이러한 것들도 좀 더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는 거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들은 돈보다는 시간적인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요구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 제도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지원 방안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계속해서 지적됐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게 대학 차원에서 지원되지 않으면 지속이 어렵습니다. 지금 교육부의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만으로는 안정화를 꾀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 차원에서 마스터 플랜 안에 이러한 것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좀 더 학생과 대학, 사회를 이러한 투자로 좀 생각을 하셔서 이러한 것들이 좀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